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질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지난주 2주 연속 정부의 출산 정책 이런 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우리 방송을 들었는지 갑자기 소득주도 성장론 대신에 출산주도 성장을 하겠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송 듣고. 우리 방송 듣고 하지 않았을까요? 멋지네요. 예. 아이가 태어나면 출산 장려금으로 2천만 원을 주고 20년 동안 국가가 1억 원을 지원한다. 월 33만 원 정도 되는. 여기에 대해 오늘은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를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오늘 정치하는 엄마들 이 주제로 3주 연속 가봅니다. 이영경 위키트리 방송위원,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그 여성단체나 이쪽에서는 또 출산주도 성장 이 말 자체를 좀 문제를 삼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 출산주도 성장이란 말을 듣고 딱 떠올리는 장면이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가 생각났어요. 예. 재벌집 사모님이 그 집 아들하고 교제하는 아주 평범한 가정의 착하고 캔디형의 여성을 보고 봉투를 내밀죠. 봉투 주고. 예. 헤어져라. 예.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말을 하면 보통 이게 무릎 끼얹잖아요. 딱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돈 주니까 애 낳아.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얼마면 되겠어? 뭐 그거. 그러니까 내일 낳아줘는 진심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얼마면 되겠어 해놨는데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같은 말도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는데 그런 출산 주도 성장이라고 하니까 왠지 내가 공장에 들어가서 애를 낳아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했던 건데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게 저는 예술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의 행동을 이끌어내는데 말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이 출산주도 성장은 그럼 우리나라 애를 낳는 일은 그리고 출산의 문제는 다 여성들이 애를 안 낳아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지난번 그 손학규 대표의 저녁에 있는 삶이 굉장히 많이 회자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떤 단어를 지칭한다기보다 무언가를 떠올리게 했던 것은 그랬어야 되는데 출산주도 성장은 너무 직설적이고 약간 저급한 느낌을 준다. 어쨌든 이 단어 선택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그럼 단어 빼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말한 것은 출산 장려금 아이 태어날 때 2천만 원을 주고 또 성년에 어른이 될 때까지 매월 33만 원씩 20년간 지급한다.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장하나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합당합니다. 그렇게 뭐 지금도 왜냐면 저임금이잖아요. 한국 사회가 너무 양극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중위소득, 그러니까 임금 노동자 중위소득이 한 200만 원대니까 그냥 살기 힘들어요. 애 하나 키우고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든데 물가도 높고 또 학비, 사교육비가 또 너무 많이 들고 다른 나라 한국적 특징만 얘기 드리면 정말 특수하게 사교육 시장 이런 비용이 많고 또 하나 대학도 너무 비싸요. 게다가 이런 것들 하면은 이렇게 줄만도 한데 이제 이거를 출산 주도 성장을 하신답시고 저출산 대책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바로 얘기 드렸어요. 오스트리아가 1,800만 원 줘도 출산율 제고가 안 됐다고. 그러니까 진짜 방송 들으신 게 맞나 봐요. 그 액수가 비싸요. 약간 올렸네요. 그러니까 아니 뭐 1,800이라고 왜 1,800이죠? 제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오스트리아가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게 유로 이렇게 환율 이래서 1,800인데 2,000 하신 것 같은데, 이래서 출산은 안 한다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오스트리아하고 한국 다르겠지만. 실효 대책상에 또 의문이 있다. 결국은 뭐 또 재원인데. 이 또 비판하는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아동수당 100% 주는 것도 반대했으면서 그 아동수당이라는 게 월 10만 원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어떤 돈으로 월 33만 원씩 주겠다는 것이냐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사실 수당을 지급하는 것 때문에 출산율이 올라갈 거라는 부분에 좀 회의적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맞아요. 아동수당 10만 원 받을 때 아이를 낳지 않는 엄마들의 모성값은 20만 원인가 월.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저는 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그다음에 출산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데 어떤 부분들을 쓸 것인가 고민부터 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들이 출산율 제고에 크게 영향을 못 줬다면 차라리 인프라를 만드는 일들.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 주도의 어린이집을 많이 만드는 일 되게 많은 여러 가지 저항이 있고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돈 대신에 충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일들을 먼저 하는 거 그게 먼저가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그거부터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아까 말씀하신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찬성합니다. 예, 저는 네. 지금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앞에서 얘기한 출산주도 성장은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예산 문제도 있고. 출산이 늘어나면 성장이 되나요? 그것도 궁금하긴 한데. 예. 예. 그런데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는 사실 뭐 법적으로도 지금 사실 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지키지가 않아서 문제지. 네. 그러니까 의무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 자체로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 아닌가. 제가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자유한국당 보좌진 분들하고 당직자분들 남성분들 육아휴직 잘 가는지 이제 좀 보려고 리서치를 해보려고 제가. 아, 좋은 방법이네요. 정말 그 국회에 있을 때도 저는 19대 때 있었지 않습니까? 19대 통틀어서 여성인데도 육아휴직 3분 갔다 오셨어요. 아, 그 중에 한 국회에서도요? 분이 네,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의원실에 있었던 분인데 그분은 이제 출산휴가 육아휴직 합쳐서 15개월을 풀로 다녀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법에 있는 건데요. 뭐 막 저한테 고맙다고 해서 그냥 법대로 한 거라고 했지만 보통 많은 국회 보좌진들도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으면 경력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 또 왜냐면 그 의원임기도 4년이니까 그 사이에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거. 하지만 이제 거꾸로요. 그만큼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가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지 이해를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인식 공유가 너무 없고요. 원래 법 만드는 곳에서 법을 제일 잘 안 지켜요.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월 10만 원이고 월 33만 원이고 지난주에 했던 얘기 뭐 재탕해서 죄송한데 엄마가 안 잘리면 여기 여기 뭐 33만 원 플러스 무상보육 30만 원까지 60만 원. 엄마 최저임금이 60만 원이 넘잖아요. 엄마가 잘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돈으로 정말 주려면 이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탈락하지 않고 버는 돈만큼 정말 치안해서 줬을 때 그때 출산율 그래도 날래 안 날래 얘기할 수 있는 그 가치 그 계제라도 되고 사실 이것도 내가 버는 돈과 너 그냥 집에서 아이 키우고 육아만 내가 줄게 하는 건 또 너무 질적으로 다른 문제잖아요. 이게 오스트리아가 출산율 제고 안 된 게 또 보면 고학력 여성들이 출산율이 낮아요. 예. 네, 한국하고 똑같아요. 그럴 수 근데 있죠. 네. 스웨덴은 학력 차와 상관없이 균질하게 출산율이 된단 말이에요. 이유는 스웨덴이 경력 단절이 없어서예요. 없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그냥 똑같이 보시면 돈으로 아무래도 안 된다. 예. 그러니까는 여성이 법에 정해진 대로 아이를 낳은 뒤에 여성 육아 휴직을 하고 그리고 경력 단절이 안 되게 복귀를 하고 그렇죠. 그때 남편이 남성 육아 휴직을 쓰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여성의 경력 단절이 없어질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네. 법도 바꿀 거도 하나도 없습니다. 지키면 있는 것만 되는. 지켜라.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건 사실 어떤 연인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려면 한 가지만 보면 돼요. 나 때문에 뭘 포기했는가. 말이 아니라 그러면 사실 현금을 주는 거는 즉각적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인프라를 만들고 근본적인 걸 고민하는 거는 사실 표로 환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그 정치인의 진정성을 사람들은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동안 1억이 커 보이지만 한 달에 33만 원을 주는 걸로 지금 땜빵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진정성이 전달이 안 되면 젊은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근본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33만 원을 쓰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걸 찾는 것도 저는 지혜라고 생각해요. 33만 원을 줘서 그거를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각 가정에서 돈을 쓰지 않고도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인프라를 까는 것. 우리는 거기에 헌신하겠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이 회기가 끝날 때까지 출산 정책에만 올인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출산 주도 성장이 아니라 아마 받아들이는 보통의 사람들은 좀 더 진정성을 읽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웃긴 게 지금까지 복지 예산 늘릴 때마다 그렇게 반대하고 다른 복지는 안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에는 쓸게 나면은 그 대가처럼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이 자유한국당이 그 보편복지를 반대하지 않습니까? 이제 대놓고 그 당의 어떤 그 이념이라는 것이 근데 갑자기 뭐 그렇죠? 네. 네, 복지를 그쵸? 자기들이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그 거짓말 같으니까 더 좀 웃긴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네. 네. 지금 팟빵 앱으로 작하주님께서 육아휴직은 빚 좋은 개살구다. 공무원만 누리겠지. 그 밑에 댓글이 쭉 달렸어요. 대기업도 눈치 봐야 된다. 그렇죠. 특히 남자는
5인 이하 회사는 생각지도 못한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현실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정말 의무적으로 하려고 하더라도 법도 바꾸는 것도 아니 법이 있으니까 네. 이걸 그러니까 지키는 지키는 것도 것도. 예. 그럼 어떻게 지키게 할 것인가 이것도 좀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한테 페널티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지키는 회사한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그런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여야 합의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요. 네. 또 하나 이야기한 것은 이것도 좀 괜찮은 정책이라고 보는데요. 비혼모 자녀도 육아 정책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일단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이 출산을 했다. 혹은 상상이 안 되는 거. 상상이 안 되죠. 뭐 손가락질 하는 경우도 아직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만 육아휴직을 간다고 했다. 아우,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 편견부터 먼저 좀 깨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좀 지나친 비약일 수 있는데 예전에 꼭 뭐 가정의 테두리에서만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뭐 장려할 수는 없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인식해줄 필요가 있고, 인정해줘야죠. 그리고 여성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결혼 말고도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입양해서 키우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돼 있는지 이런 거부터 리서치부터 좀 하고 네. 말씀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너무 심각한 게 저희 정치만 하는 엄마들 회원 중에서도 뭐 이제 그 한부모, 그러니까 뭐 미혼모, 미혼부 이렇게 계시잖아요. 예. 근데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국가에서 주변에서는 그래도 한부모 가정이니까 엄청 지원받지, 또는 다둥이. 5, 6, 7인 엄마들도 있어요. 회원 중에 그런 분들은. 주변에서는 나라에서 엄청 그러니까 많이 낳거나 아니면 한부모는 다 되는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미, 그러니까 뭐 월급이 170만 원 이하가 돼야 그러니까 돈을 벌면 지원을 받을 수 그래서 없어요. 근데 둘이 먹고 살라 그러면 내가 200도 안 벌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서 사실상 지원을 너무 못 받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발표를 하면서 사실 현실이 어떤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던진 말 같은데 너무 좋죠. 이주노동자 가족 자녀 이렇게 언급한 거 보면 되게 좀 그 다중인격자 같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보편복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의 대학 등록금이 무료인 이런 국가들은 네. 외국인이라던가 누구라든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교육이라는 것은 길에서 수돗물 같은 거 이제 틀어서 먹을 수 있잖아요. 누구나 뭐 외국인이면 물감 내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교육은 공공수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이고 외국인도 다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당황스럽죠. 보편복지 안 해야 된다 그러는데 갑자기 막 이주노동자 자녀까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당황스러웠어요. 예, 지금 그러니까 네. 장하나 전 의원이 김성태 원내대표 이야기를 비판하는 이유는 자유한국당과 김성태 의원이 계속해서 보편복지는 안 된다. 선별복지 해야 된다. 라고 주장했었으니까. 예, 했는데 이 부분은 이 선별복지가 보편복지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떤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거는 선별복지하고 요 출산 부분에 대해서만 육아정책에 대해서 보편복지를 하자는 건지 그런 게 지금 안 나와 있다는 거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정책이라고 하는 게 왼쪽 오른쪽을 분명하게 나눌 수 없으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그건 잘못 판단한 것 같다. 지금의 나라 상황이 어려운 것 같으니 우리는 이 정책을 수용해서 이렇게 가겠다라고만 말을 했었어도 아마 지금과 같은 비판에 직면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걸 뭘 하겠다고 내놓는 것보다 이걸 공론화할 거를 목표로 세워서 가겠다. 그리고 이 의견을 듣겠다는 것만으로도 그것도 저는 괜찮은 좋을 것 거예요.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20대와 30대, 40대 젊은 여성들의 얘기를 듣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겠다라는 것만으로도 그걸 그냥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공부를 예. 좀 하는 수준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동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거 말 어떡하냐고요. 못하거든요. 밖에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당연하죠. 그게 표결을 어떻게 얘기를 깰 필요가 하겠습니까? 있는 건데. 한국에서는 동거하다가 자녀 출생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혼인 신고를 보통 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냥 동거 상태에서 뭐 가능한 되는 게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러면 그 여성만이 아이를 키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같이 떨어지는 경우. 그럼 보통 이제 자기 호적에 올릴 수가 없고. 뭐 이런 경우. 그런 경우는 뭐 육아휴직은 다음 얘기고. 하여튼 아이를 학교 보내는 일조차도 어려운 거니까. 그렇죠. 예, 여러 가지 그럴 때 문제가 뭉쳐가는 그러니까 정말 관계가 틀어진 상태인데도 이제 뭐 친구 생물학적 아빠의 아버지. 연락을 막 취해가지고 뭐 도장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아직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럴 정도로 그 아예 뭐 제도적으로나 너무 그냥 그래. 엉망이다. 그래서 혼외 출산율 1.9% 이것도 뭐 어마어마한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SMS 95950님. 남자 결혼해서 애 2명 낳으면 군대 면제. 이렇게 하면 무조건 출산율 올라갑니다. 그럴까요?
우리 밖에 남자 스태프들이 다 공감했다는데요. 남자분들이 이 의견.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저는 이게 여성들이 무슨 뭐가 있어야 아이를 낳는다라고 맞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상의 시스템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지금 밖에 계신 분들은 네. 군대를 다 한번 갔다 와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아서 그러거든요. 네. 아직 가지 않은 분들은 아니 그렇게 또 여기 이 의견에 또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남성분들이 혼자 알아서 잘 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출산을 계속 돈으로 된다는 얘기하는데 제가 예. 출산 장려금 2천만 원 하고 그 아동 수당을 10만 원이 아니라 3배 정도 인상해서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 수준으로 준다는 거잖아요. 30만 원이라는 액수가. 네, 네. 그런데 이 자체를 반대하는 거 절대 아니라고 그래도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그 대한민국의 모든 이런 지원금. 가족이랄까 만약 또는 아동 그 자체는 이 정도의 복지 복지 재정을 받을 만한 이런 충분한 수준. 지금도 자격이 있고요. 다른 나라들은 이미 아동 수당들이 보편화되어 있고 액수도 많고 한데 지금까지 안 돼 있고 성년이 될 때까지 의료비 무료인 국가들도 많고요. 그런 국가들에서 그거를 출산율을 높이려고 대가성으로 한 적 하나도 없고 그거는 그냥 국민의 예. 권리라서 그렇게 했던 거니까. 근데 이건 통계로도 나오는 건데요. 네네.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에서 1인당 출산 장려금 1,000만 원 이상 지급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지방에. 나오는 데를 보면 지방에 그렇죠. 지방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적은 곳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 1,000만 원 이상 지급하니까 출산율이 늘었을까?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네, 거예요. 제가 돈을 생각할 때. 2천만 원 준다고 출산율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이것은 상관관계가 좀 없다. 네. 이렇게 1,000만 원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평생 먹고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 기대 수명도 길어져서 일자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노동이 최고의 맞습니다. 복지예요. 네. 그러니까 노동 없이 어떻게 출산율이고 자식이고 할 수가 없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너무 학비 같은 거 비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대학 학비를 수억을 썼어요. 이제 공적인 거 사적인 거 포함해서 그랬는데 그래서 어렵게도 직장까지 갔어요. 그렇게 따지면 출산하고 경력단절 하는데 기회비용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1위일 거예요. 그렇죠. 대학 등록금이 제일 비싸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단순히 아동수당, 무상보육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대학 학비 문제, 교육의 문제, 비용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찬찬히 봐야 다 얽혀서 네. 네. 출산 문제가 있는 거지. 신혼부부 집이 없어서 결혼 안 하는구나. 집 사줄 테니까 같이 오손도손 살고 그러다가 이렇게 나와봐. 이런 애를 거. 좀 낳아봐.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런 젊은 게 지금까지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너네가 고생을 모르고 자라서 내지는 이런 기성세대의 인식들이 박혀져 있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2020 몇 년이 되면 중국도 인구가 10억 밑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전 세계 인구의 몇 퍼센트가 중국 인구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에서도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건 어느 정도 시대 흐름을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로 극약 처방을 한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영태 교수님 칼럼을 보니까 사실 아이를 낳는 건 그 사회 시스템이 건강하다는 선순환을 반영하는 지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낳는 문제에 집중해서 그 문제를 풀 게 아니라 아내가 썩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거기부터 집중해서 하나씩 해가는 거 그렇게 욕심내지 말고 할 수 있는 거부터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전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정말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도 다른 자리에서도 얘기했는데 자살률이 또 1위잖아요. 한국이. 네. 태어났어도 살기 싫은 사회라는 거잖아요. 자살률이라는 건. 자살률을 오히려 점점 줄이려고 이 국가가 이미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더 집중을 하면 분명히 그런 것들도 출산율에 영향이 있다. 그렇게 네. 생각이 들어요. 나도 살면서 이게 정말 살맛이 안 나는데 또 누군가 낳는다는 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네. 자, 어쨌든 근데 답은 전 나왔는 것 같아요. 아까 장하나 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얼마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느냐. 그렇죠. 예? 불안하지 그래서 않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고 월급 좀 많이 주는 좋은 일자리, 정규직. 네. 거기다가 국가가 육아를 잘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좀 깔아주고. 그렇죠. 요 두 개만 돼도 다 낫죠, 뭐. 예를 들어서 아닙니까? 네. 모든 학교마다 병설 유치원이 있어서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고 엄마가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다고만 해도 조금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예. 한꺼번에 이 문제를 극약 처방해서 바꿀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것부터 최선을 다해서 예. 저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요즘 베스트셀러 책 제목 중에 제가 최근에 가장 했던 게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는 예. 책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내용을 보지 않고 그 제목만 보는 순간에 그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우울감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느냐를 반영하는 세태거든요. 그런데 그걸 기계적으로 또 기술적인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거 자체가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책이 베스트셀러기는 한 모양이 있던데. 그게 내용이 그거예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상담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가 꼭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수도 있지만 위로하는 일. 그리고 사람들의 감정을 다루는 일. 그게 먼저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저는 진정선에서 출발하는데 이 정치인이 이 정책을 얘기하면서 무엇을 내려놓으려고 하는가를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와이프가 그걸 정독하고 있던데. 네. 우울증. 그 마음을. 아, 그래요. 다시 한번. 오늘 가서 대화를 좀 해보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출산, 육아 문제 3주 연속 했으니까 오늘로 끝이고 다음 주엔 다른 주제를 갖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하는 엄마들 이영경 위키트리 방송위원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부 순서 마치고 저는 4부 우리 연예할까요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이 코너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시사평론가 겸 영화배우 남태우 씨, 테나시아 김하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태우 씨는 군대 갑니까? 지금 이제 병역 면제 논란이 뜨겁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발맞춰서 제가 해병대 머리를 한번. 머리를 왜 이렇게 짧게 바꿔봤습니다. 깎으셨어요? 논리적 연관성은 없지만 뭔가 병역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해병대 머리로 했습니다. 좀 있으면 한갑이신데. 뭐 미해병이라는 설도 있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원하십니까? 머리 그렇게 깎으니까? 제가 사실 군대 관련 19의 신검을 받아서 정식 제대는 29세 했습니다. 10년이 걸렸죠. 그 기억 때문에. 방위 갔다 오셨죠? SS라고 하죠. 뭡니까? 숏숄저. 숏솔저 짧게 갔다 온. 방위 사병. 예. 방위라니요. 방위는 그 독수리 오형제 이런 지구방위대 이런 쪽이죠. 예. 김하진 기자, 남태우 씨 저 짧은 머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멋있으신데요? 멋있어요? 네. 독특함을 좋아하는군요. 많이 웃으신. 이게 지금 우리 녹음실이 방음 상태가 아주 좋은데 네. 밖에서 웃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어요. 네. 지금. 빵 터졌네요. 멋있다고 하니까. 예. 사실은 제가 이제 짧게 깎아주세요 하고 잠깐 졸다 보니까 이게 미용사분이 깊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의 뭐 어쩔 수 없이 해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머리로 작품 이제는 어떻게 오디션 같은 거 어떻게 합니까? 사실 고민이 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국민연금 그 노동조합과 같이 국민연금에 대한 소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개선하자 이런 방향의 홍보 영상을 찍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좀 고민인데 그렇게 됐고 또 곧 이제 크랭크인 하는 영화 양자 물리학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예. 그 작품에서 또 시사평론가로 잠깐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다 머리가 짧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안경 여러 가지 코디를 통해서 좀 짧은 머리를 커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머리도 뭐 시간 지나면 기르니까요. 영화배우 김의성 씨가 오늘 오전 외교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일로 1인 시위를 한 거죠? 네, 화해치유재단의 해산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 1인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오늘 오전에요. 김의성 씨 원래 이제 사회 문제에 좀 관심이 많았죠? 그렇죠. 아주 그 대표적인 사회파 배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회파 배우요? 예. 그런 배우도 있었습니까? 제가 지어낸 장르인데 뭐 저와 같은 계열이 아닌가.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또 악역을 하고 실제 현실에서는 아주 그 애국적 활동을 하는 뭐 문성근, 뭐 이경영 이런 분들 같은 계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1인 시위에 참여한 건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의 건의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두 사람은 인연이 좀 있던 모양이죠? 네,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김희성 씨가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활동에 함께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해고자들이 복직이 되면 쌍용 자동차를 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2016년 4월에 차량을 구매를 했고 이를 정대업에 기증을 했습니다. 이 자동차는 수요 시위나 뭐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방문 등에서 활동할 때 활용이 됐고요. 지금 또 그 시사 프로 진행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시사 탐사보도 진행자로 활약 중이고요. 예. 또 제주 4.3 사건 뭐 이런 알리는 그 캠페인 또 루게릭 환자 치료하는 아이스부cket 챌린지 동참.
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응원 영상을 게재. 계속해서 사회 이슈에 많은 관심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남태우 씨가 보기에는 이 영화 배우를 비롯해서 가수, 연예인들, 정우성 씨도 요즘에 이런 활동을 좀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시죠. 예. 이 연예인들이 이렇게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미국의 할리우드나 이런 데서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중립을 지켜야지 뭐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 뭐 보이지 않는 관행처럼 이렇게 있어 왔는데 사실은 시대가 이제 다양성을 존중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기의사 표현에서 연예인도 예의가 아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언론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수적인 지향점 갖고 있는 언론이다. 아니면 진보적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오히려 하는 것이 보는 분들의 판단에도 객관성을 더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유아인 씨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인 뭐 김현수 씨, 뭐 송강호 씨도 그랬고요.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어차피 연예인이라는 것이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자기 견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뭐 작품과 별개로 표현하는 것은 앞으로는 뭐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우성 씨가 주말 밤 9시에는 나라를 팔아먹고 밤 11시에는 나라를 살리고 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김희성 씨가 현재 지금 TVN 주말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친일파로 악랄하게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시에는 나라를 팔아먹는 역할로 이제 매회 시청자들한테 욕을 먹고 있고, 그리고 일요일 11시에는 그 아까 MBC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의 SNS를 통해서 좀 재치 있게 풀어냈죠. 아, 본인이 이야기한 겁니까? 네, 본인이 썼어요. 네. 드라마 이제 9시에 나라를 팔고 11시에 나라를 다시 구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구국적 매국노다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드라마 출연료 일부도 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어디에 기부 의사를 밝힌 겁니까? 모릅니까? 김희성 씨가 이 미스터 션샤인에서 받은 출연료 일부를 이제 그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그 성노예제 문제, 위안부 문제를 해결을 위한 동행인 후원금으로 정의기억연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뭐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았었네요. 네, 관심 많았고 SNS를 통해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회치유재단은 없어져야 된다,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네. 하회와 치유재단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됐지 않습니까? 그때 네. 이제 문제 있는 불가역적인 뭐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그 문재인 정부는 아직 해산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인데 우리 남태우 씨가 그 대한민국 최초 배우 겸 시사평론가 아닙니까? 시사평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이자 유일하죠. 예. 2016년 7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이 재단이. 근데 이제 일본이 출연한 10억엔, 우리 돈으로 100억이죠. 그걸 가지고 생존 피해자 34분, 사망자 58분에게 치유금으로 44억을 지급했는데 지난 5월에 이제 촛불 정부,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이거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10억엔 전액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재단은 이제 할 일이 없어진 거죠. 거기다가 민간인 그 이사진들이 또 다 사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기능이 없는 이런 상태인데 이게 현재까지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하는 거, 민간에서는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향후의 한일 관계 이런 것들이 고민되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재단을 없애버리면 위안부 합의 파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 아니냐라고 일본의 반발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정치적 고려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재단을 없애는 것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보죠. 이번 주 남배우가 추천하는 영화 뭡니까? 네, 일본 영화입니다. 일본 영화요? 예. 지금까지 일본을 계속 비판하는데 일본 영화를 추천합니까? 요 아이러니한 어떤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또 사실 영화는 영화로 봐야 되거든요. 문화하고 정치라는 부분을 좀 떼어놓고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소개할 영화는 호박과 마요네즈라는 아주 그 잔잔한 소품 영화입니다. 가을.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나비잠하고 같이 이 가을을 맞이한 감성 멜로 두 번째 시리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손수호 변호사가 남태우 씨를 좋아하는 모양이죠. 밖에 놀러 왔는데 남배우가 입을 뗄 때마다 깔깔 웃고 있습니다. 좋아한다기보다 이제 오랜만에 봤기 때문에 뭐 또 어떤 형식적인 액션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뭐 평소에 그다지 친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조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영화인만 좋아합니다. 예. 설명하세요. 호박과 마요네즈. 도미나가 마사노리 감독의 작품이고요. 이번 9월 13일에 개봉 예정인 작품입니다. 아시다시피 주연은 가장 우리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본 배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다키리조. 예, 그리고 우스다 아사미, 타이가 이 세 분의
주연 배우가 있고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여주인공이 현재 애인과 과거 애인 사이에서 갈등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일반적인 얘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예, 아주 흔히 있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상과 꿈, 현실 이런 것들이 접목됩니다. 현재 애인은 가수를 꿈꾸고 있는데 굉장히 무기력하고 무능합니다. 아무 별 노력도 안 합니다. 남태우시네요. 그래서 제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이 영화의 배경이 27세거든요. 예. 제가 27세 때 군대를 갔습니다만은 29세 때 제대해서 솔직히 이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딱 이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예. 이때 제가 아마 그래서 그분의 기억에서 사라진 게 아닌가 생각을 드는데 너무 몰입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매력적인 옛날 애인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주인공은 이 남자친구의 이상과 꿈을 위해서 정말 심할 정도로 희생합니다. 모든 걸 다. 그런 속에서 과거에 달콤했던 애인이 나타나면서 갈등하는 모습. 예. 이거 만화가 원작이네요? 예, 만화가 원작입니다. 네. 요즘에 뭐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만화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웹툰도 그렇고 이게 사실 이제 대중적으로 상당히 검증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대중적인 작품으로 만들기에 유리한 강점을 갖고 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아쉬운 점이라는 것은 또 이런 뭐 오리지널 시나리오에 대한 요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위축되는 게 아니냐. 너무 검증된 것만. 그건 뭔가 하면 시장이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제작비를 투자하는 입장에서 좀 대중적으로 검증된 거 좀 쉽게 가자는 풍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도 얼마 전에 신과 함께 네, 그 그렇죠. 영화도 만화가 웹툰 원작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 초대박이 났지 않습니까? 예, 강철비도 그랬고 뭐 많은 작품이 있죠. 그래. 그 오다기리조 했는데 우리 방금 남배우가 네. 한국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래서 김 기자도 오다기리조 좋아합니까? 네, 좋아합니다. 네, 작품 속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와서 네. 소개 좀 기억에 해주시죠. 남아요. 어떤 작품에 나왔는지. 한국 드라마나 이런 데도 나왔던 같은 기억도 네, 오다기리조는 우선 저는 메종드 히미코를 통해서 알게 된 배우인데요. 그 이후로도 뭐 도쿄타워, 심야식당에서 굉장히 활약한 배우로. 심야식당은 또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은 맞습니다. 영화여서 네. 행복 목욕탕도 있었죠? 있었죠. 행복 목욕탕도 잔잔하게 눈물을 흘리게 맞아요. 하는 네. 그런 좋은 영화였죠. 이게 이제 오다키리조라는 배우가 오다키리가 아니고요. 오다기리. 오다기리조. 예. 예. 제가 뭐 일본어 알겠습니까? 뭐 예. 제가 또 아무래도 애국자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배우가 유명하게 된 이유가 제가 이제 예술영화 전용관 오랫동안 프로그램을 했습니다만은 일본 영화 처음에 수입될 때 굉장히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 그럼요. 일본 문화를 어떻게 수입할 수 있냐. 우리 문화가 다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제 의외로 일본의 영화가 많이 쇠퇴기입니다만 잔잔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골 배경 영화도 많고 굉장히 많은데 처음에 이 작품들이 2000년 중반에 들어올 때 한국의 여성 관객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색다른 작품들 그리고 작품성이 좋고 그게 이제 오다기리조가 가장 대표적인 배우라고 할 수 있고 한국에서도 비몽이라는 작품에서 이나영 씨하고 같이 열연했었고요. 또 공기인형에서 배두나 씨. 또 잘 아시는 작품이죠. 좀 뭐 이게 논쟁이 됐습니다만은 강재규 감독의 그 마이웨이에서 장동건 씨하고도 해서 그렇게 해서 오다기리조는 한국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본 영화 특유의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감성이. 네, 잔잔한 그런 느낌이. 예. 네. 그래요. 많은 분들 한번 봐보시길 바라고요. 다른 얘기 해봅시다. 원조 1세대 아이돌 그룹 H.O.T가 콘서트를 연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오늘 티켓팅을 합니까? 네, 10월 콘서트인데요. 오늘 오후 8시부터 이제 티켓 예매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다립니까? 팬들이? 네, 컴퓨터 앞에서? 8시가 땡 될 때까지 이제 이렇게 이제 좌석을 딱 그럼 매크로 돌리면 구매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매크로 돌리면 드루킹처럼 매크로 돌리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도 매크로 돌리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간절한 마음으로 한다면은 뭐 도덕적 비난 외에는 조금 봐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 어디서 합니까 이게? 잠실 주경기장에서 하는데요. 그러면 굉장히 크잖아요. 네, 45,000석 정도. 근데 그게 이렇게 클릭 전쟁을 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H.O.T가 17년 만에 다시 뭉쳐서 콘서트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완전체로는 활동을 지금 처음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서 팬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고 또 올 2월에 이제 무한도전을 통해서 콘서트를 했을 때는 규모가 굉장히 작았어요. 그리고 설 연휴가 끼어 있어서 팬들이 많이 참여를 못 했는데,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팬들이 이제 다
다 컴퓨터 앞에서 티켓팅을 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생각됩니다. 나훈아 씨 콘서트도 얼마 있다가 이제 전국 정말 힘들다고 그건 들었어요. 정말 힘들어요. 네. 효도 전쟁이라고 표현이 되더라고요. 티켓팅. 저도 꼭 구하고 싶습니다. 안 될 것 같고요. 남태우 씨는 H.O.T 좋아했습니까? H.O.T.가 나왔을 때 제가 인터넷 신문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약간 뒤죠. 굉장히 그 현재 기획사 제도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H.O.T 나왔을 때도 불억을 넘지 않으셨나요 혹시? 그땐 부록이 아니었죠. 아니었습니까? 예. 그때는 제가 이제 30대 초반 정도. 96년인가요? 네, 그렇죠. 96년에 네. 데뷔했습니다. 그러니까 22년 전이니까. 아주 젊을 때죠. 2말 3초 때입니다. 뭐 60이라고 하시면 곤란해. 그래서 H.O.T는 제가 꽤나 잘 아는. 네, 그러기라고 근데 사실 이거 H.O.T 나왔을 때요. 저도 기억나는데 이거 핫이라고 읽었다고 아저씨 소리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처음 봤으면 아마 그렇게 유피도 업이라고 읽고. 네. 핫. 뭐 지금도 뭐 AOA 이런 경우에 아오와 이렇게 되다가 바로 무너지고 이런 경우가 많았죠. 그럼 뭐 H.O.T 노래 좀 아는 거 있어요? H.O.T 노래 제가 이제 행복을 저번에 한번 강타 씨 얘기하면서 했습니까? 한번 언제? 불렀죠. 예. 기억이 안 나는데. 불렀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네. 한 번도 난 너를 잊어본 적 없어. 들었네요. 불렀죠. 알겠습니다. 예, 들었어요. 바로 아시겠죠? 행복 말고 다른 거 혹시 아는 거 있습니까? 다른 거를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해보세요. 네가 뭔데? 도대체 나를 때려. 왜 그래? 네가 뭔데? 힘이 없는 자의 목을 조르는 나는 너를 이제 벗어나고 싶어. 단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이제껏 준비했다 많은 일을 뒤로 한 채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이렇게 약속을 하겠어. 저 하늘을 바라 한 번 더 말했지. 이제껏 준비했다 많은 말을 뒤로 한 채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다시 너 혼자냐 너의 곁에 내가 있잖아. 예. 캔디. 예. 1집과 2집 전사의 우애와 캔디. 예. 제가 국내 최초로 아이돌 메들리로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메들리였습니까? 예. 나훈아 씨 나오기 때문에 반가웠어요. 네. 댓글창에는 타령 나왔다고 다들. 예, 제가 하는 웬만하면 다 다행이기 때문에 예. 그건 뭐 감안하고. 예. 예, 청취자 여러분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저희 지금 YTN 뉴스 FM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자, 근데 이 아이돌 그룹 팬들과는 달리 H.O.T 팬들이 그 인터넷에서 빨리 클릭하고 이런 거 잘 못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17년 전에는 은행에서 그 콘서트 티켓을 구매를 했다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본 적이 없는 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팬들이 이제 네. 자발적으로 그 콘서트 티켓을 예매하는 법을 게시 글로 올려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연습을 하고 이제 8시 땡 되면 이제 구매를 하는 연습까지. 거죠. 연습까지. 대단하네요. 근데 연습해도 쉽지 않은 게요. 왜냐하면 96년도 당시의 팬들은 지금 미니멈 40대 후반 정도는 됐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니죠. 팬들 30대 후반, 40대 초반. 10대도 있겠네요. 예. 뭐 제 나이도 있고 예. 그렇다 보니까 팬들 중에 일부는 이미 수전증에 올 나이가 됐기 때문에 쉽지 않을 클릭이 쉽지 않을 쉽지 않을 것이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죠. 그것도 제가 아는 뭐 김 기자는 H.O.T 처음 나왔을 때 몇 살이었어요? 전 초등학교 2학년 너무 낮네요. 그럼요. 너무 낮고. 예. 거기다 또 제가 아는 한 분 같은 게 굉장히 젊은 분인데도요. 페이스북 같은데 수전증인지 그 좋아요를 잘못 눌러가지고 많이 논란을 일으키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아니요,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도 H.O.T 팬이었거든요. 예. 지금 30대 네, 기억이 나요. 초반 그 중반이니까 네. 뭐 알 수도 저 수전증 있겠다. 온라인 아닙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 나이 또래가 그렇다는 얘기고 뭐 또 이게 또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태우 씨. 팬들 또 폄하 논란으로 가면 이게 또 노인비하로 가면 안 되는데 곤란하네. 그 또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좋아요만 있는 줄 아는 분도 있어요. 뭐 슬퍼요 이거 다 있거든요. 잘 모르더라고. 예. 그래요. 그 팟빵 앱으로 올리버 칸님 안 말리면 계속 부를 것 같아요. 이랬는데 예, 계속 부르려고 했었는데 PD가 중간에 끊었습니다. 아니요 PD가 끝까지 불렀습니다. 끝까지 캔디까지 했습니다. 못 들었군요. PD 콜을 그만하라고 계속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PD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예. 저 오늘만 방송하는 마음으로 늘 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다음 주에 못 넣을 것 같네요. 네. 다음 주에 안 그래도 쉬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잘 됐네요. 예. 아니, 쭉 쉬시라고. 고맙습니다. 예. 벌써 22주년이 됐습니다. 네, 1996년 9월 7일에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이 딱 22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티켓팅. 네, 예. 오늘 티켓팅이고 또 티켓팅에 앞서서 또 그 V앱으로 이제 방송도 방금 전에 다 같이 모여서 하더라고요. V앱이요? 네. 그건 뭡니까?
V앱 이제 그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네. 실시간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방송인데 그것도 사실 H.O.T가 처음이고 그러니까 H.O.T가 나와서 이제 팬들도 아마 V앱 처음 깔아보는 게 아니냐 스마트폰으로는 예전에는 사소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소통을 했는데 이렇게 편한 세상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은퇴하고 해체하고 처음입니까? 네, 그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거 말고. 결합한 거 말고는 지금 처음이에요. 해체하고 처음이다. 네. 보통 이게 팀이 해체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각자 다 잘 나가면 다시 안 뭉치더라고요. 근데 각자 좀 안 되면 또 다시 뭉치는 경향이 좀 있는 것처럼. 네.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 때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2주년 콘서트 대박 나시기를 기원하고 지금 그런데 벌써 포털에 연관 검색 순위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이제 흥행은 되고 검색을 있는 것 같아요.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콘서트를 앞두고 상표권 논란이 있다. 이건 뭔 말입니까? 네, H.O.T라는 이름을 이제 상표권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김경욱 씨라고 당시 이제 SM 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사로 재직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H.O.T라는 이름으로 이제 뭔가 활동을 할 때는 이분한테 이제 상표권이 있기 때문에 로열티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김경욱 씨가 이제 이번 공연 주최사에게 이제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중지 요청 내용 증명서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H.O.T가 이제 영리 목적으로 공연을 열면 나에게도 로열티 권리가 달라. 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소송 가는 겁니까? 이제 좀 길어지면 법적으로 이제 소송까지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번 공연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H.O.T라는 이름을 좀 뺀 상태예요. 그러면 뭐 H.O.T.T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교묘하게 좀 바꿀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면 이제 법적 분쟁이 갔을 때는 조금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네. 어쨌든 이번 공연은 그 H.O.T로 가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 네. 뭐 합의가 또 중간에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계속 이제 대화를 하고 있고 뭐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스트도 상표권 문제가 있었어요? 비스트도 이제 전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를 나가면서 이제 이름이 이제 큐브의 상표권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법정 분쟁까지 가지 않고 이제 비스트는 하이라이트라는 새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소개할 때 구 비스트 현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소개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돌 그룹의 상표권 분쟁이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계속 한 회사에 있으면은 문제가 없을 텐데 이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다 나가면서 다른 회사로 옮길 때는 회사에서는 충분히 그 이름을 키워준 대가가 있고 우리에게 그 상표권을 가져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멤버들의 경우에는 이름을 계속 사용을 해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쟁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하나 더 해보죠. 이번에 또 새로 시작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다고. 이게 10대들을 위한 댄스 배틀 프로그램? 어떤 거죠? KBS에서 하는 건데요. 댄싱 하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오늘 첫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10대들을 위한 춤 배틀인데요. 이제 춤 배틀? 네, 춤을 잘 추는 10대 친구들이 나와서 이제 경쟁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런 프로그램들 오디션 프로그램들 벌써 몇 년 동안 좀 휩쓸고 지나갔지 않았나? 이게 좀 하향세 아닌가? 계속 있었죠. 시즌 7까지, 8까지 나오면서 계속 오디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주인공들을 좀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10대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래퍼 같은 경우에도 고등 래퍼라고 고등학생들이 나와서 이제 경합을 벌인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을 좀 바꾸면서 신선함을 좀 주는 것 같아요. 20대에 나오면 안 되네요. 무조건 10대만. 댄싱 아이는 10대만. 10대만. 네. 남태우 씨 아무리 춤을 잘 춰도 여기는 못 나가네요. 50대 댄스 배틀 프로그램이 있다면 제가 한번 제가 노래는 중급 정도라면 50대 댄스 배틀 가면은 제가 상위권 칠 자신 있습니다. 제가 남태우 씨 댄스 하는 거 봤거든요. 아, 그래요? 한 동작만 계속 하시던데요? 연습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봤습니다. 저희 형이 댄스 쪽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배웠으면 근데 그래도 기본기는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약간 댄스에 좀 문제점은 있죠. 약간 음주나 이런 것들이 가미돼야만 동작이 좀 자연스럽다는 그런 큰 결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집안이 예술가적 기질이 있네요.
조금 원래는 전혀 없었는데 저희 형하고 저만 있는 것으로. 아, 그렇습니까? 예. 알고 보니까 형제가 어머니- 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뭡니까 그게? 집안 자체가. 근데 보니까 어머님이 굉장히 그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표현을 못 하고 사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예술적 재능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의외로 이제 노래도 뭐 잔치 같은 데 가보니까 잘하시고, 글도 잘 쓰시고, 그래서 그 피를 제가 조금 받은 게 아닌가. 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10대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가장 나이 많은 친구가 뭐 만 18세쯤 될 거고, 그죠? 네. 어린 친구는 뭐 13세, 14세도 나올 텐데, 이렇게 아직 가치관이 확립됐다고 볼 수 없는 학생들이 TV에 노출돼서 경쟁하고, 그 경쟁에 탈락해서 아파하고, 또 TV에 노출됐기 때문에 사람들도 다 알아볼 텐데, 네. 또 뭐 박수도 받을 수 있지만 비난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 그래서 부분에 이 있어서는? 연출을 맡은 이승건 PD는 누가 제일 춤을 잘 추느냐의 경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는 춤 선생님이 출연을 하는데요. 그 춤도 가르치고 뭐 어떤 말씀하신 부분들도 조금 가르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고 합니다. 아, 누가 제일 잘 추냐를 겨루는 게 아니고 팀 안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화합하고 성장하는지를 그리겠다. 네, 서로 도와주면서 이 정치인들이 이런 말 잘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하나도 안 지켜지죠?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만 이 무한 경쟁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과연 그렇지. 많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저도 문화평론 예전에 해봤었는데요. 아,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이제 상업주의에도 많이 노출되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취지야 뭐 건강하게 청소년들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소통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건 상식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과연 공중파나 또는 뭐 여타 케이블이나 이런 프로에서 이런 10대들의 경쟁을 부추기는 게 과연 바람직할까? 여전히 저는 의문을 좀 갖고 예. 있습니다. 그런 점은 우리 시청자들도 조금 비판하시려고 그걸 바라보면서 청취할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동시간대 다른 채널에는 쇼미더머니 새 시즌이 방송된다고요? 네, 쇼미더머니가 지금 시즌 7번째 시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도 첫 방송을 하는데요. 이번에 조금 포맷 구성을 바꿔서 이제 좀 신선함을 더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전에는 이제 그 래퍼들이 나와서 이제 경쟁을 하는 구도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좀 더 그 경쟁을 좀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상금 2억 원을 걸고 이제 상금을 뺏고 뺏는 쟁취하는 베팅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좀 더 자극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조금 더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 좀 더 자극적일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상금도 늘었고 네. 또 그거를 쟁탈하는 베팅 시스템. 네. 그래요. 하여튼 이 쇼미더머니는 매니아층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죠. 그리고 래퍼를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 그 축제 같은 경우에도 래퍼들이 굉장히 공연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매니아층이 탄탄해서 이번 시즌도 굉장히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역대급 시즌이다 이런 말이 있던데 지난 시즌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우선 그 첫 회를 보시면 그 목에다 이제 목걸이를 걸어주고 그 예선을 쭉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예선 모습을 다 없앴어요. 그래서 일단은 다 제작진이 뽑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첫 회부터 이제 경합이 바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할 수 있는 부분을 다 걷어냈기 때문에 예. 극적인 모습이 좀 더 많이 보여질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듀서로 나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인기 있는 래퍼가 나오기 때문에 팬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나무인 01님 이분 독일 사는 분인데 남태우 오빠 사랑해요. 오빠 노래가 내 삶의 활력소임. 살다 보면 이제 그런 일도 있겠지요. 저도 참 경악스러운 반응이네요. 되게 그렇게 좋아해 주신다니 참. 저 쇼미더머니가 이제 랩 배틀이잖아요. 네. 남태우 씨 매번 우리 방송에 나와서 노래한다고 그러고 랩을 하시잖아. 그렇죠. 쇼미더머니 하면은 저도 잘할 그러니까 수 한번 있죠. 출전해 보세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출전 방법이나 이런 걸 잘 모르는데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신청하면 돼요. 네. 제가 한평생 살아왔던 어떤 가치관에 좀 위배됩니다. 왜요? 쇼를 보여주고 돈을 달라고 한다는 거. 이건 좀, 돈 받지 마시고 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제가 지금 식자청으로서 이런, 쇼를 보여주고 돈을 받는. 받아서 어디 사회에 기부할까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정의기억연대 이런데. 예. 그러면 한번
근데 이거 우승해야 돈 주는 거예요? 아무나 막 주는 게 아니고. 아, 참가하면 안 줍니까? 아, 그럼요. 예. 아, 그럼 가서 그럼 또 악플도 많이 달릴 것 같아요. 아니, 요거 지금 옛날에 강용석 씨 있잖아요. 네. 전 국회의원. 아, 나왔었잖아요. 한 번이 나왔었잖아요. 이런데 네. 오디션 프로그램에. 네, 예선전에서 이제 쫙 화제가 모습을 됐죠. 보여주죠. 네. 남투시 나가면 화제될 것 같은데 우리 방송도 살고. 계속 부추기시는 것 같은데 YTN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아, 한번 그래. 나가서 YTN 죽어요? 살리기 위해서 한번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히가제로? 예. 와, 이 주 분위기가 그 주로 랩만 많이 하면 됩니까? 예, 랩만 쭉 하면 돼. 그냥 평상시 하시는 것처럼 주절주절 되면 됩니다. 아, 그건 뭐 제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한번 그럼 시도를 한번. 예. 예, 용기를 내가시고. 그래서 김하진 기자가 네. 그 신청 방법하고. 네,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나갔다가 무너지고 배우로서 완전히 몰라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럴까요?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예, 기회입니다. 두려움 없이 전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령 참가자. 얼마나 좋습니까? 고장난 백식에 이런 어르신 나오시면. 안 나오십니다, 또 그분들. 안 나오십니까? 예, 예. 그러면 한번 저희 동문회와 논의해보고 한번 또 참가할 고장난 벽시계, 그분 성함이 고장난 벽시계가 아니고요. 고장난 벽시까지입니다. 아, 벽시. 예. 주민등록증 이름이 다 안 들어가서 고장난 벽시. 예. 희한하군요. 예. 근데 이 오디션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쇼미더머니도 그렇고, 또 그 전에 있었던 뭐 슈퍼스타 K라나 이런 예. 것도, 이게 그 악마의 편집 논란에 좀 많이 시달렸잖아요. 예. 네, 아무래도 이슈몰이를 처음에 초반에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도 다음 시즌 하면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그런단 말이죠. 이건 문제 좀 있지 않을까. 이번에도 또 그럴 제작진들이 그 유혹에 빠질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래도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이렇게 좀 착한 편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반대로 하면 이렇게 하면 좀 지루해서 볼 수가 없는 점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 위축되는 모습을 좀 더 부각해서 보여준다든지 네. 아니면 좀 악랄하게 다른 사람을 시샘하면서 이렇게 좀 자기가 살려고 하는 모습을 좀 더 부각해서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확실히 그 프로그램의 재미는 좀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질문을 이 작가님 했다는 데에 대해서 네. 상당히 그 어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팟캐스트 최고의 악마의 편집자 이 작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시면서 예. 이 팀을 이게 비판하는 건 좀 안타깝네요.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예. 두 분은 다음 주에 한번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잠시 후 8시에는 신임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의 코스타리카와 첫 평가전이 있다고 하네요. 많은 관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